살면서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 있죠. 바로 늙는 것, 그리고 죽는 것. 근데요, 만약에 과학기술로 이걸 정복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능성의 최전선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인류의 운명 자체를 바꿀지도 모르는 재생의학의 세계로 말이죠. 자, 우선 이 숫자들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세대 만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970년에는요, 베이비붐 세대와 함께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그 수가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반면에 우리 수명은 길어지면서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고요. 이게 단순히 인구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숫자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아주 냉정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지 그 문제의 본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거든요. 예전에는 전염병이 가장 큰 공포였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과연 데이터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어떤 힌트를 주고 있을까요? 사망 원행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미래의 건강 지도가 보일 겁니다. 이 예측 자료를 보면 인류의 주적이 바뀌고 있다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과거에는 말라리아나 폐렴처럼 외부에서 침투하는 침략자들과 싸웠다면 미래의 전쟁터는 바로 우리 몸 안이 될 거라는 거죠. 2040년쯤 되면요, 심장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병처럼 우리 몸이 서서히 닳고 망가져서 생기는 내부의 적들이 사망 원인 순위 상위권을 싹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급성질환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싸워야 하는 만성질환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위험의 지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정신건강의 위기가 가장 큰 비극으로 나타나지만 40대를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우리 몸의 세포가 반란을 일으키는 암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노년기에는 평생 우리를 위해 뛰어준 심장과 혈관이 지쳐서 쓰러지는 게 가장 흔한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의 원인은 외부에서 내부로 또 정신에서 육체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이 우리를 죽게 하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우리 몸이 쇠퇴하는지 그 안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심장질환이라는 말을 참 흔하게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 혈관 안에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부터 현미경을 들고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 생명의 펌프인 심장, 그 내부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혈관을 막는 주범, 죽상동맥경화증의 실제 모습이에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우리 동맥에 지방이랑 염증 세포 같은 노폐물이 덕지덕지 쌓이는 거죠. 젊었을 땐 쉽게 청소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처리가 안 되고 혈관벽에 딱 달라붙어서 시한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노화라는 막연한 개념이 이렇게 끈적한 지방덩어리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본 혈관의 모습인데요. 원래는 부드럽고 유연해야 할 조직이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석회화 현상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노화가 정말 무서운 이유예요. 아무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일단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생명의 통로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좁혀오는 거죠. 세포가 죽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괴사는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거예요. 세포가 뻥 터지면서 주변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죠. 지저분한 죽음이에요. 반면에 세포 자멸사는 아주 잘 계획된 은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낡은 세포가 스스로 조용히 사라져주면서 새로운 세포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우리 몸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말 아름다운 과정이죠. 노화는 바로 이 두 가지 죽음의 균형이 깨질 때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해결책은 우리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 바로 유전자에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기계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 기계의 설계도, 그러니까 청사진에 오타가 있다면 우리가 직접 그 설계도를 수정해서 기계를 고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유전자 편집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자 치료랑 유전자 편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유전자 치료는 뭐랄까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패치 파일을 추가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유전자 편집은 원본 코드에 있는 오타를 직접 찾아서 지우고 고쳐 쓰는 거죠. 훨씬 더 정밀하고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들과 싸우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거든요. 암세포를 정확하게 공격하도록 우리 면역세포를 프로그래밍하고 또 유전병으로 평생 고통받는 환자의 DNA를 직접 교정해서 병을 뿌리 뽑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설계도를 직접 고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유전자를 수리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아예 완전히 새로운 생물학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건 꼭 집을 짓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일단 벽돌이 될 세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벽돌을 쌓아 올릴 뼈대, 즉 인공 지지체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지 알려주는 설계도인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실험실에서 새로운 신체 부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가장 혁신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 바로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세포가 담긴 바이오 잉크를 써서 3D 프린터로 조직이나 장기를 찍어내는 기술이에요. 제조업과 생물학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죠. 하지만 살아있는 조직을 위한 집을 짓는 건 일반 건축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 인공 지지체, 그러니까 뼈대는요, 세포가 잘 자랄 수 있게 튼튼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일부처럼 부드러워야 해요. 우리 면역체계가 이거 외부 물질인데? 하고 공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조직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스스로 스르륵 분해돼서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딱 공사가 끝난 후에 철거하는 비계처럼요. 이 완벽한 재료를 찾는 게 바로 조직공학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모든 발전이 인류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철학적이고 진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기린 그림, 다들 아시죠? 진화에 대한 두 가지 고전적인 이론을 보여주는데요. 라마르크는 기린이 목을 길게 뻗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다음 세대한테 전달된다고 생각했고, 다윈은 원래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그 유전자를 물려준 거라고 봤죠. 우리는 오랫동안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정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학은 때때로 우리가 잊고 있던 이론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기도 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다윈 이후로 거의 잊혀졌던 문을 다시 열었거든요.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 세대가 풍년을 겪었는지 흉년을 겪었는지가 DNA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았던 손자 세대의 당뇨병 발병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이 유전 정보에 어떤 표시를 남기고 그 표시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틀렸다고 생각했던 라마르크의 유령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셈이죠. 우리는 지금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연선택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진화의 방향키를 잡으려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유전자의 오타를 수정하고 낡은 장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설계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때도 호모 사피엔스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걸까요? 그 거대한 질문 앞에서 인류의 다음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